자, 교재는 9페이지 시간적 적용 범위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죠. 역시 올해 승진 문제죠. 그 승진 문제는 40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죄형법 정준이 나오고 시간적 적용 범위가 나와요. 우리가 공채생 같은 경우는 20문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못 냈었는데 승진이라든지 간부 같은 경우는 40문항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서나 다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문제 1번 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형법 제1조 1항 아시죠? 자,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따른다는 것이 1조 1항인데 여기서 행위시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 종료시입니다. 그렇죠? 결과 발생지가 아니고 행위 종료시 맞습니다. 자, 2번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을 한다. 산입한답니다. 그렇죠? 필요적 산입이죠? 요거 형법이 개정되어서 들어온 거죠. 형법 제7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조문도 알아두셔야 돼요. 필요적 산입. 자, 3번. 자, 부칙 조항이네요. 부칙에서 종전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했을 때 이 원칙에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판례고 틀렸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이죠. 외국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는데 이 수수하는 행위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비록 금품 수수 명목이 된 알선 행위가 영역 외라 할지라도 그쵸? 가로 열고 닫고 우리 형법에 해당하는 변호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맞죠? 이거 뭐예요? 속지주의죠. 그래서 행위와 결과 중에 어느 하나만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하게 되면 형법 제2조를 적용하게 됩니다. 속지주의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18년도 경찰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형의 경중 비교는 법정형의 원칙이죠. 일단 끊고 그렇죠? 그리고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병과형 선택형이 있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중자입니다. 중자 동그라미 치시고 다른 형과 경중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네요.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 가기 전에 일단 3번부터 먼저 볼까요? 자,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어요. 그쵸? 형법 제 옛날 국법이죠. 국법 하에서 제7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의무적 감면이었는데 이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서 이게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되었다. 그 개정된 것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올라가 보시게 되면 문제 1번에 2번 이 지문입니다. 이 지문 이렇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법이기 때문에 옳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답이 3번이죠. 자, 그 다음 조심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란주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제한이 해제가 됐어요. 풀렸어요.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을 때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쵸?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1조 1항을 적용해서 처벌했던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라고요? 기본서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뭐 판례 집이 따로 없으니까 기본서에 나와 있는 판례를 다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1조 1항을 적용한 판례인지 아니면 1조 2항을 적용한 판례인지를 반드시 나누어서 공부를 하셔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문에 가끔씩 쑥쑥쑥 들어와요. 됐어요? 일반 채용에서도 쑥쑥 들어와요. 특히 승진에서는 더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2번 같은 지문이 출제가 되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전 시간에 풀었는데 포괄일제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정해졌을 때는 그쵸?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쵸? 비교할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이것은 1조 1항 관련된 판례죠. 그쵸? 행위시법 주의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비교한다고 하면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문제 3번입니다. 16년도 경찰 승진 문제인데 중간시법이 있을 때는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가장 경한 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자, 2번. 범죄 후 법률 변경에 따라 형이 국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신법에 경과 규정을 두어서 신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다고요. 맞습니다. 3번. 자, 법 적용이 가벼워졌대요. 개정이 되어서 법 적용이 가벼워졌대요. 그러니까 이 가벼워진 것이 신법입니까? 국법입니까? 신법이죠. 신법이 가벼워졌다고 좀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 공소시효 기간은 가벼운 법을 공소시효 기간이 짧은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까? 국법이 유리합니까? 가벼워진 신법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법의 적용이 공소시효 기간이다? 아닙니다. 신법 이래야 돼요. 정답이 3번이 틀렸어요. 이 3번 판에도 무지무지 잘 나옵니다. 그리고 4번은 풀었죠. 행위시라 하는 것은 범죄행위 종료시를 말한다. 풀었고. 자, 4번 문제입니다. 17년도 승진 문제인데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쵸? 자꾸 나오네요. 그랬을 때 비교하지 볼 필요도 없이 종료시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신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랬어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미수범, 예비인모죄를 범했을 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가만히 잘 보세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대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세계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주의. 세계주의는 여기서 요 인신매매, 약취인 인신매매 같은 경우에 세계주의가 적용돼요. 적용되는데 미수까지 적용돼요. 미수까지. 근데 예비음모죄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실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강론 책 가면. 이건 제가 강론 강의할 때 설명드린 바 있어요. 세계주의는 기수미수만 된다. 기수미수. 예비음모 안 된다. 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앞에서 보았던 여기 단란주점 사건 있죠? 1조 1항을 적용했다 그랬죠? 그쵸? 출제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면 이것도 제가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예요. 비닐하우스 설치행위. 그쵸? 이미 범한 무허가 비닐하우스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가벌성이 소멸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1조 1항을 적용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죄 판결대를 했죠. 이런 것들도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색깔 하세요. 이 무허가 설치행위. 그리고 여기 단란주점 영업시간 제한하고 있었는데 해지가 된 거. 이것도 출제가 잘 돼요. 자, 다음 4번 볼까요? 자, 추행 목적 유인죄를 가중 처벌하였던 특가법 조항인데 이 조항을 삭제를 했대요. 삭제한 것은 반성적 고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1조 2항 법률 적용이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위에 것만큼 잘 나오진 않는데 이왕 나온 것 이것도 좀 한번 눈으로 한번 봐두시고 이것도 기본센터에 있어요. 자, 문제 5번 가볼까요? 15년도 승진 문제인데 또 나왔네. 범죄행위 종료시법. 그쵸? 다음 2번 가보시면 법률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국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따른다. 이건 판례인가요? 이론인가요? 뭔가요? 조문 얘기죠. 조문. 1조 2항 조문 얘기입니다. 자, 재판 확정 후에 법률 변경에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는 형 집행 면제다. 이건 1조 3항 얘기죠. 그래서 1조 1항, 1조 2항, 1조 3항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수차례 바뀌었을 때는 그중 가장 최근 법을 적용한다? 최근 법이 아니라, 그쵸? 가장 형이 경한 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쵸?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6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위임법 관련된 거네요. 법률주의, 그쵸? 위임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동그라미 1번. 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동그라미 2번. 그때에 빌어서 허용된다고요. 나머지 웬 허용이 안 돼요.
자, 2번 또 나왔네. 법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해졌을 때는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가변법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틀렸어요. 비교하지 않고서 범죄 실행 종료시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한다. 신법. 아시겠어요? 답이 2번이네요. 자,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을 삭제한 것은 반성적 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조이행에 따라 신법을 적용한다. 즉 면소 또는 감경되었다면 감경된 것을 적용하는 것이지 일조일항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봐두세요. 이것도 약효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한 것은 반성적 꼴에 따른 것이다. 아시겠어요? 이것도 좀 봐두시고. 그래서 앞에 나와있던 비닐하우스 단란주점 영업시간 제한 해제한 거, 약효에 관한 광고 벌칙 조항 삭제한 것 각각 봐두시고. 자, 4번은 죄형법정주의 얘기죠. 정번 나와있고 밑에 원번 나와있네요. 그래서 원번 행사죄에는 정본을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포함시키게 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유치해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11년도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1년도잖아요. 11년도니까 그 당시에는 간통죄가 형법조항에 있었어요. 형법조항에. 그래서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우리 형법이 정한 간통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법 속지주에 따라서 간통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내외국인 불문하다는 거예요. 내외국인 불문하고 영역 내에서 간통을 범했다면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그 당시에는 뭐다? 간통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간통죄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판례는 출제 가능성이 아주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문제 2번 법정형 맞고요. 3번 자, 누설한 군사기밀사항이 누설행위 이후에 평문저하가 되었다. 군사기밀이 해제가 되었다. 이것도 기본 강의 때 배웠죠? 그렇죠? 이건 법률 변경이 아니에요. 법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1조 2항을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1조 2항의 법률 변경으로 볼 수가 없다. 맞아요.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되고. 자, 또 4번도 출제가 잘 되죠? 세율 변경이 법률 변경인가요? 아니잖아요. 법률 변경이 아니다. 그렇죠? 형의 변경이다. 틀렸어요. 형의 변경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탈 세계의 종전의 세율에 따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해야 돼. 적법하다. 요거 잘 나와요. 요 적법을 위법을 바꾸면 틀려요. 그래서 종전세 즉 국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적법하다. 1조 2항을 적용하지 않겠다. 됐죠? 전부 다 기본 강의 때 했던 것들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것도 법조문 얘기네요. 1조 3항 형집행 면제 맞죠? 수차례 바뀌었을 때 가장 경한법 적용한다. 이것도 앞에서 풀었죠? 형의 경우 중에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이가 없으면 원칙에 따라서 1조 1항을 적용하는 거죠? 그쵸? 국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자,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조항으로 종전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법 우선지에 반합니까? 반하지 않죠.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자, 10년도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중간시법이 있을 때 가장 경한법 앞에서 풀었고 법정형 풀었고 자, 다음 포괄일제 같은 경우에 전후에 걸쳐서 경행해졌을 때 비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범죄행위 종료시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경한법.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앞에서 똑같이 나왔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형벌 불소 원칙은 앞에서 실체법이 형법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절체법이 형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위 가벌성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실제법인 형법에만 적용된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 즉 절차법인 형소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도 이건
헌법 시간에 나오는 건데 형법 문제에 판례가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죠. 참고로만 봐주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장소득 적용 범위입니다. 안 나오다가 19년도 승진 문제 나왔네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외국인 갑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법익의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했을 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맞죠? 6조 할 때 6조 관련해서 요 판결로지 나오는 거 다시 한번 기본서에 있는 거 확인해 두시고 2번 갑니다. 외국인,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미결 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 받았을 때 그 미결 구금 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해서 선고받은 형에 산입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어요. 틀렸어요. 요걸 한번 해볼까요? 요걸 지우고 요거를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산입하는 것은 유죄 판결 받았을 때 산입하는 것이지 무죄 판결 받은 것은 산입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해설 봐두시고 여러분 교재에는 해설이 29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해설 참조하세요. 유죄 판결 받은 경우만 산입되지 무죄 판결 받은 경우는 산입이 안 된다. 아시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한국인 갑이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을 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맞죠? 속인주의죠? 외국인 정이 외국에서 서울지방경찰청명이 운전면허증을 위조했다고 했을 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럼 국가보호주의죠? 그렇죠? 국가보호주의. 몇 조였죠? 형법 제5조였죠. 내외 기통 유문인 할 때 공문서잖아요. 공문서. 그래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했을 때 우리 형법 제5조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죠? 그렇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